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가지고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선생님이 아마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될 텐데, 이 기능론과 갈등론은 공통적으로 말하면 둘 다 거시적인 이런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서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했죠. 이쪽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지키기로 합의한 약속이기 때문에 법이 지켜질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사회 질서는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쪽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집단이, 기득권층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배집단에는 유리하지만 피지배 집단에게는 불리한 게 법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능론자들은 어떤 안정을 중시한다면, 갈등론자들은 현재의 사회 체계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니까, 즉 현재의 사회 체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안정보다는 변화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아마 어제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교육에 대해서는 두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기능론자들이 생각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봐요. 개발이 아니고 개발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저 밑에 숨어있는 그 잠재적인 능력을 끄집어내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아는 것도 많아지고 능력이 훨씬 신장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맡아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희소한 가치, 그게 뭐 권력이 됐든 뭐 경제력이 됐든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됐든 이러한 희소 가치를 더 많이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야말로 어떤 신분 상승, 사회 이동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학용출이라는 말,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개천하자고요. 개천하자. 용용자고요. 날 출자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능력이 신장되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봐서 희소가치를 많이 배우는데,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를 가거나 또는 무슨 로스쿨을 가서, 아니면 뭐 법대를 가서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돼서, 아니면 뭐 서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삼성그룹에 들어가서 삼성그룹의 뭐 경영인이 돼서 연봉을 뭐 몇십억, 몇백억을 받아서 우리 사회 최상층부가 됐다. 그럴 때, 그럼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이야말로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최상층부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이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론자들이 생각하는 교육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육 때문에 이 불평등은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불평등은 더욱 심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아빠를 잘 만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또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결국은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피지배 집단, 즉 가지지 못한 자들의 논리가 아니라 가진 자의 논리를 주입시키는 활동이 교육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회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게 현실인데 교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사회가 불공정하지 않은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냐? 그건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 사회는 절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 사회가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교육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갈등론자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사회 구성원에게 주입시키는 활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 사회는 대단히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데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현실 사회는 공정하고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바로 교육을 통해서 가진 자의 논리를 구성원들에게 계속 주입시켰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불평등은 더욱더 심화돼서 개선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능론자들은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맡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사람들에 따르면 개인의 능력이 당연히 중요시하고 노력을 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좋은 잡을 가질 수 있고 희소가치를 많이 배분받아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는 게 이 기능론자들의 주장이죠. 반면에 갈등론자들은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배 집단은 100m 달리기를 할 때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고 여기가 피니시 라인이라면 100m 달리기를 한다면 여기는 지배 집단은 훨씬 앞에서 뛰고 피지배 집단은 훨씬 뒤에서 뛰기 때문에 이것은 늘 이 지배 집단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 현실 사회인데 거기에 기여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빠 찬스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기능론자들에 따르면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라든가 이런 자리를 차지해서 희소가치를 많이 배분될 수 있다. 많이 배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갈등론자들은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다. 부모를 잘 만나야만 공부를 잘하고 그래야 우리 사회에서 또 희소가치를 많이 배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갈등론자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부모의 능력이라고 치고 여기가 본인의 학력이라고 치고 자 여기에 본인의 학력이라고 치고 여기가 본인의 소득이라면 이런 사회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 그러니까 아빠를 잘 만날수록 본인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고 본인의 공부를 잘할수록 사회적으로 희소가치를 많이 배분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능력보다는 배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쪽은 본인의 능력과 노력이 중요하다면 갈등론자들은 배경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가 공부 잘하냐? 아빠 잘 만나다가 공부 잘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어 듣기 평가를 준비할 때 학교에서 틀어주는 테이프 뭐 이런 것만 들을 때 부모를 잘 만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고 외국에 어학연수를 갔다 오고 그러면 당연히 학교에서 테이프만 들은 학생하고 영어 유치원과 어학연수를 갔다 온 사람이 누가 공부를 잘하겠냐? 당연히 부모 잘 만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갈등론자들의 주장이죠. 그러면 누구의 주장이 옳으냐? 이건 말할 수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선생님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은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자, 또 하나 어제 선생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사회 계층화 현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회 계층화 현상이라는 게 있다. 사회 계층화 현상.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불평등 현상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흔히 갖고 싶은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갖고 싶은 가치는 뭐냐? 권력을 갖고 싶겠죠. 당연히 권력.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국가를 운영하는 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타인의 의지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를 권력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하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권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라든가 재벌회장 뭐 이런 사람들의 권력이 세겠죠.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뭘 갖고 싶으냐? 한마디로 말하면 남들보다 많은 재산과 소득, 즉 부를 갖고 싶겠죠. 사회적으로는 뭐냐?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보다 좋은 어떤 평판을 듣고 싶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력과 부와 지위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것을 희소가치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러한 희소가치가 어느 사회든지 균등 배분되어 있는 사회, 즉 n분의 1씩 구성원들에게 나눠준 사회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희소가치가 차등 배분되어 있죠. 즉 누구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구는 조금 가지고 있고 이런 줄세우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희소가치가 차등 배분되어서 나타나는 서열화 현상, 즉 한 줄로 쫙 줄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불평등 현상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 사회 계층화 현상 이렇게 불러요.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 계층 현상이라는 것은 사회적 희소가치가 구성원들에게 차등 배분되어서 나타나는 불평등 현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능론자들에 따르면 이 불평등 현상은 도대체 왜 나타나는 것인가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은 기능적 중요성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존속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개인과 집단이 그러한 희소가치를 더 많이 가져가기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즉, 이 중요도에 따른 희소가치의 차등 배분은 구성원들이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과 기여도가 뛰어날수록 희소가치를 많이 가져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하기로 이 자원의 배분 기준에 대해서 구성원들은 합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의사가 있고 청소부가 있다면 의사가 사회적 지위도 높고 의사의 수입도 명예도 청소부에 비해서 높은 것은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이고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이고 의사가 되려면 아무나 할 수 없고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희소가치를 주기로 구성원들은 합의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불평등 현상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갈등론자들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여도니 무슨 능력이니 기능적 중요성이니 이런 것은 가진 자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희소가치를 더 많이 가져갈게 이렇게 말하고 구성원들에게는 억압을 하거나 세뇌시켜서 그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불평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회적 희소가치는 지배 집단의 강제와 탄압에 의해 희소가치가 차등 배분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몫을 정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한테 조금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쪽은 능력에 따라서 희소가치가 차등 배분되고 있다. 이쪽은 가진 자가 일방적으로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자들은 불평등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능론자들이 생각하는 이 계층화 현상, 즉 불평등 현상은 우리 사회에 대단히 긍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사회가 불평등하잖아요. 누구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구는 적게 가지고 있으면 이게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동기를 유발해요. 나도 저 사람만큼 갖고 싶다라든가 나는 지금보다 더 갖고 싶다라든가 이렇게 내가 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능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지배 집단의 강제와 탄압에 의해서 불공정하게 시소가치가 배분됐다고 보는 갈등론에서는 이러한 불평등 현상은 나도 더 갖고 싶다라든가 노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는 것은 영어로 relative deprivation이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내 몫을 가져갔다고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을 지금 100만 원 받고 저놈이 500만 원을 받으면 쟤도 300만 원 정도 받고 나도 3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저놈이 500만 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3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내가 10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사회통합이 저해된다. 여기서 사회통합은 갈등이 사라져서 하나 된 상태를 사회통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는 한 사회통합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류 역사상 불평등 현상은 늘 보편적이었고 즉 언제 어디서나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다.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불평등 현상은 나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불평등하면 할수록 누구나 노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사회는 발전하고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류 역사상 보편적일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불평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수 불가결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드웨어 대상으로 봅니다. 하드웨어 대상으로.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 기능론자들은 현재의 사회 체계에 대해서 현재의 사회 체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러니까 현재 사회가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현재의 사회 체계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사회 체계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늘 안정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현재의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사람들은 현재의 세계에 대해서 변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이론은 심각한 어떤 문제점을 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기능론자들은 갈등론자들로부터 무슨 공격을 받겠어요? 너희들은 가진 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이론에 불과하다. 현재 사회가 얼마나 모순되고 불합리한데 왜 너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진 자를 대변하는 이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기능론자를 욕할 것이고 기능론자들은 갈등론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너희들은 왜 우리 사회에 그렇게 부정적이냐? 우리 사회가 서로 돕고 살고 가진 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재산을 기부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때 보면 전 국민이 합심해서 열심히 돕고 서로 돕고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인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냐? 안정적인 게 얼마든지 있는데 협조적인 것이 얼마 있는데 너희들은 그거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쪽 기능론자들은 어떤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만 급격한 변동, 아무 문제가 없다면 세상이 확 뒤집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혁명이라든가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기능론자들이 잘 설명을 못하고 반대로 이쪽은 어떤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만 우리 사회의 안정과 조화로 이런 측면, 통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능론에 대해서, 갈등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